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두고 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행이었다면 봐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는 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관행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보호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관행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한 뒤 사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관행가. 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 중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종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빼내 자신이 소장을 맡을 더미래연구소의 후원에 논란을 사는데요. 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에 논문 작법이라든가 또 서울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서 엄격한 지도 아래서 철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35년 전 당시에는 포괄적인 인용이나 이제 출처 표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관행과 엄격한 지도 아래 썼던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서울대 측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절 판정은 아니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는 곳은 136곳입니다. 논문 작성 당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정으로 표절을 가리키는 연구 부정 행위와는 다르지만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의 연구 결과 철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시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논문을 가져다 쓸 때는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12월 3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 12월 5일 날 보시다시피 김희수 후보자는 배우자를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됩니다. 15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1차 질의 때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 이런 막중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더군다나 배우자를 동행해서 단순히 외유성 이런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2월 3일 날 떠날 계획을 왜냐면 아르헨티나에서 그 MOU도 체결이 그 말씀을 어저께 하셨고요. 예. 그 일이 지금 탄핵을 앞둔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재판관의 신분으로서 배우자를 동행하고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네, 5번의 재판관 임기 중에 5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공교롭게도 10박에 걸친 여러 국가를 외유성으로 가는 데는 배우자를 동행하고 2015년도, 2017년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는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행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모든 관행입니까? 지난 박한철 소장의 청문회 때도 또 이동욱 소장의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우자는 내가 비행기 티켓 내고 내 공무 출장 가는데 세금으로 몇 천만 원씩 들이면서 공무 출장을 가는데 배우자를 동행하고 가서 같은 숙박을 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관행입니까? 이것이 관행입니까? 이것이 관행입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정말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윈윈하고자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지금 좀 더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저의 이익이 뭐 중요하긴 했습니다. 2015년 7월 6일 날 9,370원에 매수해서 2016년 3월 한 7, 8개월 후에 38,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오디안 테크놀로지는 7월 7일 날 2015년 7월 7일 날 2,595원에 매수해서 한 달 있다가 11,800원에 매도를 해요. 엔트메이트는 2016년 3월 29일 날 3,665원에 매수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22일 날 4,440원에 매도를 합니다. 저의 이익이 뭐 중요하긴 했습니다. 예, 먼저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2007년 2월 22일) 날 전입신고를 딸에 대한 전입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 딸에 대한 전입신고는 2007년 1월 달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딸 둘이 했습니다. 그 절차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절차. 미성년자인데 예. 미성년자 딸은 네.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네. 직접 가서. 예. 후보자 본인이거나 후보자 본인의 배우자가 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전입신고를? 그 전입신고를 그때 저가 했었는지 전세 계약을 하러 가서 제가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자가 가지 않았겠어, 전입신고하는 예. 장소에? 예.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후보자나 배우자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까? 뭔 말이냐? 그 당시 전세 계약 명의를 누구로 했습니까? 전세 계약 명의는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명의가요? 예. 제가 보기로는 전세 계약 명의를 들어가는 쪽에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쪽에. 예. 들어가는 쪽에. 예. 전세 계약 명의에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쪽 자료가 뭐냐면은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 변동 신고서예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07년 1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개인 사정으로 계약 명의를 장모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처음부터 후보자나 배우자로 임대차 계약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주민등록을 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명의로. 저는 예. 그렇게 자, 기재되어 있으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7년 1월 12일 날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네. 이미 사본관이나 이유적 명의로 전입신고 안 해올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명의나 본인명의 하면 됐잖아요. 안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계약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좀 사실과 달랐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일반대에 지적해준 것이 있는데 그 서면 답변에 의하면 후보자가 지금 우리 20대 국회의원에게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2004년도 4월에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하십니다. 네. 또 진보신당을 지지합니다. 이번 2008년도 총선에서는. 예. 그다음에 2011년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또 갑자기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십니다. 2012년도가 돼서야 다시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간의 활동비가 받는다. 율촌에서 겸주시 받는 보수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 약간의 활동비가 월 3천만 원. 이거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했습니까? 3천만 원의 약간의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물론 그들의 세계에 고액 소득을 받는 변호사의 세계가 있다고 후보자가 얘기하지만 겸직 월 3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약간의 활동비를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약간의 활동비로 기재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년 1월 초경으로 믿어진다. 그때 제가 예. 지금 그게 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또 약간의 활동비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대전에서 서울 출장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적은 예, 겁니다. 후보자님. 예. 계약을 하면서 율촌에 근무하면서 소득에 대한 전혀 언지를 안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그런 협상이라든가 무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약간 받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4천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겼다.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 행위가 아니라 이적 행위와 같습니다.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하여 책임 국방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